안녕하세요. 준맘 리딩 클럽에서 운영하는 준맘 낭독 정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92일 차고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말을 대신할 인공지능 아바타 모습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감이라는 키워드로 좋은 글과 그림책을 만나볼게요. 준맘 낭독 정원 92회차입니다. 네, 제 사진을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 넣으면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가장 이쁜 걸로 골랐습니다. 낭독책, 잠자기 전 3분 내 마음 보살피기랑 그림책, 함께, 와이드 이 세 권을 갖고 살펴볼 건데요. 보다 보시다 보면 뭔가 하나 마음속에 꽂히는 키워드가 생각날 겁니다.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책 함께라고 하는 그림책을 읽어 드릴 건데요. 이 그림책 작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할아버지세요. 이 할아버지가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데 이 손자가 이렇게 할아버지 모습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책을 펴냈더라고요. 네, 이 손주는 이렇게 건축가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 그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건축가가 이 스케치 데생하듯이 명암을 잘 넣어서 그렇게 그림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읽을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칼리 시브란. 따뜻하게 교감하라. 교감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며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남성과 여성 중 여성이 더 오래 사는 이유는 평소에 남성보다 더 많은 교감을 나누며 살기 때문이다. 기혼 남성은 똑같은 양의 담배를 피우는 미혼 남성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적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오래 산다고 한다. 또한 양로원에 사는 노인들 중에 관심과 애정으로 화초를 기르는 노인이 화초가 있어도 무관심한 노인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한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처럼 교감은 소통과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절대 끊을 수 없다. 집착은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지만 교감은 만족감을 주며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교감과 관련된 그림책을 갖고 왔습니다. 언제 여기에 도착할까? 얼마나 머무다 갈까? 거대한 먹구름이 바꾼 세상과 일상, 우리는 그때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련 속에서 사라지는 것과 살아 숨쉬는 것의 의미를 찾아 우리는 같은 시간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함께라는 그림책인데요. 소리가 조금 너무 커서 소리 좀 줄이고 할게요. 함께 루크 마담 호커지음 김지연 옮김. 네. 이 책을 나의 영원한 영감이자 희망 그리고 행복인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루크 아담 호커. 인생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계 같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늘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 이 책은 사람과 공간과 이야기가 없는 세상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되어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리치, 당신의 도움과 당신의 요리가 나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나의 뮤즈이자 나의 정신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반려견, 로빈, 필요한 걸음마다 함께해 주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려견한테 이렇게 고맙습니다라고 책에다가 해준 것도 되게 뜻깊었고요. 이게 코로나를 맞이한 일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쓴 거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기리면서 쓴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반려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하려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고양이 돌보는 날이었어요. 고양이와 함께한 날.
고양이에 이끌려 놀라운 야생 정글에 도착한 아이와 할아버지. 둘 앞에 기적 같은 보험이 펼쳐집니다. 고양이와 함께한 날의 기적, 와일드. 샘 어서 글 그림, 이상이 옮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고양이 돌보는 날이었어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사랑의 교감 오보영. 활짝 웃는 당신 표정을 보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져지네요. 행복해하는 당신을 대하니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고요. 당신이 아파하니 내 마음이 저려오고 당신이 슬퍼하니 내 눈에 눈물이 고이듯이요. 아무래도 난 당신을 많이 사랑하는가 봐요. 틀림없이 당신은 나의 사랑인가 봐요. 이제 오늘 영상에 준비한 건 나의 문어 선생님인데요. 제가 코로나일 때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절찬리에 상연된 영상인데요. 문어가 사람과 교감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문어가 죽는데 결국엔 바닷속에서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거든요. 이 스쿠버 다이버가 삶의 의지를 잃었을 때, 삶의 인생에서 갈림길에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 문어를 만나서 삶의 의지를 다시 되찾는 영상인데요. 짧게 편집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년간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며 쉼없이 달려오던 크레이그 포스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닌 그저 외부인일 뿐이라는 깨달음에 충격을 받고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Your great purpose in life is now just in pieces. 하지만 아들 톰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던 크레이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남아프리카 해변을 찾아가 마음을 추스려 보기로 하죠. 네, 이상입니다. 저 이거 보고 울었거든요. 아마 풀 영상으로 보시면 생각지도 않은 삶의 의지와 생명의 경이로움,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무척추 동물, 연체 동물 중에 문어가 지능이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문어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가문력, 의사소통, 반려동물, 식물, 애완동물보다는 애완동물은 내가 그 동물에게서 애정을 취하는 형태의 좀 그런 의미의 공격적인 단어라면 반려동물로 쓰기를 원한다고 하고요. 스토리텔링보다는 스토리두잉, 신성, 연결, 제7의 감각 이런 키워드로 갖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교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라퍼라고 해서 강의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심리학에서 굉장히 사람들을 만났을 때 관계 구축을 하기 전에 라퍼 현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가장 유사한 단어로 우정이라든지 뭐 감정이라든지 유대라든지 사회유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굉장히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반대도 이렇게 고립과 적대랑 이런 적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냉담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감의 종류에는 언어적인 교감이 있고 비언어적인 신체,
표정, 몸짓, 눈짓, 손짓 이렇게 하는 교감도 있고요. 문화적인 교감도 있고 감성적인 교감, 사회적인 교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혼자 살아갈 때도 내 자신과의 교감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감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 유지와 발전에도 중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교감이 필요하고 자기 개발과 성장에서 그래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와 또 다른 또 남을 이해하는데 확장된다면 좀 더 큰 자아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마 교감은 중요하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집단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많이 교감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라포 형성하는 방법 중에는 첫 번째 자기소개를 잘하라고 합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두 효과처럼 두 번째 먼저 만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경청하라고 합니다. 내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순간부터 그 상대방으로부터 굉장히 진지한 교감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매력적인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냥 시시콜콜한 어떤 일상에 흘러가는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나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라고 하고 바디리 랭귀지도 굉장히 중요한 라포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언어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또한 그 사람과 만났을 때 공통점을 찾고 공통의 관심사를 끌어내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공감과 존중으로 이끌으면 서로 간의 신뢰가 구축되고 그때부터 서로 진정한 교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열린 마음, 적극적인 태도, 신뢰와 존중,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얘기합니다. 제가 제7의 감각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제7의 감각은 물리학자인 분이 세상의 초거대 네트워크 세상이 되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결이라고 합니다. 연결이 사물의 본질을 바꾼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연결 지능이 충만한 제7의 감각이라고 하면서 슈퍼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며 자기 자신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이를 성취를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진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제7의 감각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라이프 3.0이 있는데 라이프 1.0 시대, 라이프 2.0 시대, 라이프 3.0 시대. 저희는 지금 라이프 3.0 시대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연결, 경험, 교감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SNS로 항상 연결되어 있기에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얻어지는 교감들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이 연결 3.0에서는 그냥 말을 하는 시대에 떠나서 그 말하는 이야기에 체험을 하게 하고 그 경험을 서로 나눠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도 단순히 우주 체험을 이렇게 한다고 아니라 아예 그 툴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그 사람이 직접 가상으로 체험해보고 느껴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스토리 드링이 가진 역할인데 여기 스토리 드링은 보통 목표를 기반으로 영감을 주는 행동에 관한 것이고 더 나은 제품과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지게끔 해서 선택과 행동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자신이 내면화해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 설득하는 건데 스토리텔링이 말하는 거라면 스토리 드링은 행동하는 거. 그래서 행동으로 이끌어야지만 진정한 연결 세대에서 그 사람들의 진가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제7의 감각 이전에 제6의 감각이 있다는데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변화를 초래했던 산업혁명을 견뎌내기 위해서 제6의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그 제6의 감각이 역사의 리듬을 감지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제6의 감각은 역사를 단순히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역사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고 대응할 수 있는 감각을 말하는데 제6의 감각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저희한테 필요한 감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연결될 것 같고요. 사실 정치적인 교감, 신성과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인간의 지성 가제인데요. 마이클 싱어라고 유명한 명상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슴은 지극히 무모한 에너지도 만들어진 악기여서
그것을 진정으로 의미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당신이 경험했던 가장 고양된 상태는 단지 당신이 마음을 활짝 열었던 결과일 뿐이다. 당신이 닫지만 않으면 언제나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신성과 직접적인 연결점이 있다라고, 그 연결점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에게 예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영혼이 신과 교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그래서 당신의 삶의 교훈이 쉽건 어렵던 간에 예스라고 했다면 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당신의 고향이다. 당신은 영적인 세계에서 왔고 영적인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현재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 지나고 있다.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의 인간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교감은 대부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교감이 일어나야 진정한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서 당신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 보고요. 여기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기도로 조셉 머피 아시죠? 잠재의식 이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신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 조용한 북소리가 완전한 대답을 속삭여준다. 나는 신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내게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의 멜로디가 들린다. 나는 마음속으로 향해 있으며 신의 리듬을 감지하고 있다.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그 답을 나타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분도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우주에 있는 불을 잠재적으로 가져와서 그걸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교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인 것 같습니다. 자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마음이 분주해지고 소음이 있대. 잠시 이탈의 시간을 가지고 대자연과의 소통은 나의 훌륭한 힐링 코드다. 흙내음, 풀향기, 나무와 꽃들의 생명체를 고감하며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 일출과 일몰의 파장은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와 호르몬을 생산시킨다.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자연이 치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흙을 밟는 거. 그래서 얼싱이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점자파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땅을 밟게 되면 음이온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기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강한 땅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병은 땅과의 접촉, 교감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병이 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책을 읽는 것도 솔직히 진정한 소통, 교감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스토리텔링보다는 스토리 두잉을 하고 싶어서 낭독 정원에서 저희가 필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융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참관 가능하시니까 저희한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으로 생긴 건강 문제 7가지 중에서 가장 제가 아이들한테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감정 교감이 저하되면 사실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더 중요하게는 자기의 영적 교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더 진화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잊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감정 교감이 굉장히 저하된다고, 타인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저하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개와 고양이와 살아한 18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양이와 개와 같이 반려동물하고 살아가신 분들 보면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행복해하고 기쁜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키우지 못하지만 여기 개와 살면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는 말에 저는 공감을 하고 동물을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는 말도 공감하고 작가가 된다는 말도 공감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교류와 관련된 말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간이란 교감의 동물이다.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감이란 상호 간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교감하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진정한 교감이란 상대방을 나에게 구속시키거나 내가
상대에게 흡수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색과 상대의 색이 서로 만나 걸림없이 묶일 때 진정한 교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그런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교감을 나눈 대상이 있었나요? 혹시 현재 교감을 나누고 싶다면 대상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저는 반려동물로 달팽이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당근마켓에 잠깐 나와서 이걸 키워주실 분을 찾는다고 해서 저희가 아이가 필요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달팽이를 키우면서 달팽이에 대한 습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요. 이 달팽이가 죽는 날 펑펑 울었습니다. 왠지 달팽이가 죽을 때 그 달팽이 간 안에 하얀 막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 막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얀 천을 씌우고 돌아갔을 때 그 느낌이 나서 굉장히 감정이입이 돼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다른 거 개와 고양이를 키우면서 떠나보낼 때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다음 주 토요일은 준만 필라 프로그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독을 합니다. 혹시 저희 쪽으로 오시면 제가 다른 분들은 다 소외실로 넣어드리고 저희가 대기방에서 같이 함께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낭독은 내가 내 자신과 교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93회째 일요일에는 낭독 정원에서는 털 머위꽃이라고 해서 저희 중맘 리딩클럽의 정회원이신 이여희 작가님께서 그리신 책이거든요. 털 머위꽃의 낱말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꽃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꽃이 털 머위꽃이라고 합니다. 요 그림책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종, 공생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서 그 키워드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